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에 살고 싶은 아파트 네덜란드 갑니다. 네덜란드. 오, 이쁘네요. 이쁘네. 역시나 테라스. 유럽은 결국은 높이 있는 건물은 성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높이 제한이 있죠. 다 낮지만 용적률이 높습니다.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요게 뭐 이렇게 꽉 찼어. 꽉 찼는데 나름대로 그 유니트가 되게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뭐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설계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이죠. 동을 많이 꼽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비가 비쌉니다. 그렇다고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도 않아. 물론 뭐 쾌적할까요? 모르겠어요. 건폐율이 낮은 거죠. 용적률도 낮아. 그렇다면 도심의 밀도는 사실 이게 훨씬 높습니다. 높이 지지도 않아. 높이 지지도 않는다는 뭐죠? 괜히 높이 지어봤자 공사비만 많이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사비를 저렴하게 짓는 방식으로 막 연구한 방식이 사실은 공사비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지에도 디자인상 높은 건물이 많으면 그게 뭐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집을 보시면 와, 이게 되게 밀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니트 하나하나가 재미있는 집들이 많은 거죠. 항상 비가 오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단독주택은 마당이 있으니까 굳이 2층에 테라스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아파트는 단독의 개념을 자꾸 원하거든요. 리즈가. 그러니까 가치 비즈니스가 가는 거죠. 고급 아파트일수록 이런 테라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집이 작더라도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액자 프레임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뭐 밑에는 당연히 상가죠. 그래서 중간에는 사무실, 그 다음에는 또 아파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티플렉스죠. 멀티플렉스가 필요한 거죠. 도심지는 다 그렇게 개발이 되는 거지. 여기는 아파트만 지어, 여기는 상가만 지어.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대건축에서는 요 블럭이죠. 밀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하층문은 이런 식으로 사무 공간이고 올라가면 이렇게 되게 밀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집을 보세요. 지금 요 유니트죠. 요 유니트.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큰 유니트인 거죠. 다행히 뭐 이런 복도가 좀 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밀도가 높습니다. 저층이지만. 근데 나름대로 요런 유니트를 최대한 좋은 구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의 유니트가 있네요. 7개의 유니트가 아주 밀도 있게 쫙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상당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라스가 있는 거죠. 테라스가 있고 마당이 있고 최소로 적어도 작은 마당이라도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밀도는 그러니까 높이가 낮지만 엄청난 밀도를 자랑하고 세대수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짓는 이런 벽식 구조보다. 그다음 이거는 기둥보식인 거죠. 그런데 층간소음도 없고 우리는 벽식 구조입니다. 벽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거꾸로 층간소음이 심한 구조로 만든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이게 낮냐의 문제가 아니라 낮더라도 엄청난 밀도 있는 아파트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하시는 설계사무소나 이런 많이 건축가들이 그 DNA가 없어. 거세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낮지만 컴팩트하고
이 심지어는 다양한 유니트가 있잖아요. 벌써 이 한 층에만 해도 요 정도 갖고 나머지는 다양한 유니트가 있다는 거죠. 8개네요. 절반 딱 잘라가지고 4개, 8개. 근데 발코니 또 틀려. 이 집 발코니는 유니트가 같지만 이 집은 유니트가 발코니 없어. 여긴 또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도로죠. 도로 딱 붙어있으니까 발코니를 낼 수가 없다. 그 대신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테라스가 내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거죠. 이 정도, 아니 이게 낮으니까 이 용적률이 막 400%씩 나옵니다. 세대수 용적률은 다 찾아먹는데 높지를 않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으로요? 뚱뚱하잖아. 꽉 찼잖아. 이거를 높게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지면 서로 마주보는 이 창의 이격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면 더 큰 땅이 필요한 거죠. 과연 도시가 그렇게 발전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굳이 높게 지어서 서로 가리잖아. 뷰를 가리잖아.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이 이렇게 짓지만 대한민국의 밀도가 훨씬 낮습니다. 이 도시가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더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거죠. 같은 면적에. 우리는 뭐, 와 30층이네? 밀도가 낮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러죠. 와 부자다. 대한민국 부자다. 35층이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많이 지어놨네? 이런 거죠. 유지관리비도 비싸.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얘는 저렴하잖아. 낮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높아. 그 다음에 외피 면적이 많잖아. 얘는 외피 면적이 없잖아. 내부는 외피 면적이 없잖아. 외피. 우리가 외부의 외장재 면적이, 우리는 외피 면적이 많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관리 비용이 비싼 거죠. 높아.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이 비싼 겁니다. 외장재를 결국은 수리를 해야 돼.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돼. 그 관리비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n분의 1로 내면 된다고요? 돈이 많은 거죠.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방식의 공급 방식이 맞냐는 겁니다. 노.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 이 접근 방식이, 이게 용적률이 400%네요. 400%인데도 더 좋은 거죠.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아파트고 유지관리비도 훨씬 적고 도시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쾌적한 거죠. 그런 디자인이,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디자인 1.8 편리성, 가성비, 에너지, 아이디어 다 좋았습니다. 10점 만점에 8.6 높은 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한번 평가하면 제가 봤을 때는 5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놈이잖아. 뭘 어쩌란 말이야. 요 아파트 평가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해.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야.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는 거 뭐예요? 획일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아파트 사례를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용적률이 높다고 용적률이 밀도가 높은 게 아니네. 가구 수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